안녕하세요. 유어시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활동했던 애슐리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취준생 때 겪었던 일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학부생 3학년 당시를 떠올리고, 취직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력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학부 16학번이고, 부스트캠프 4기를 수료한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 인턴을 진행을 하고, 현재는 두나무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재직 중입니다. 발표에 있어서 제가 발표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취직 계획이 아직 잘 세워지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뭘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실현해 보신 분들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 끝에 면접 관련 몇 가지 팁들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국이 좀 제가 1년 전에 취준할 때랑 다르다 보니까 개인적인 선입견이랑 경험이 대부분일 수가 있어가지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느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학년 때는 그냥 막막했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부 수업 듣고 그리고 열심히 학점을 챙겼어요. 스터디랑 프로젝트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었고요. 근데 막상 3학년이 되고 보니까 다들 대외 활동도 하고 빠른 애들은 인턴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C 언어랑 자바 정도더라고요. 3학년 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이거 괜찮으니까 백엔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업이랑 실제로 다루는 노드 JS, 스프링 이런 프레임워크랑은 또 격차가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 언어랑 자바를 할 수 있는 학부생이고 백엔드가 대체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겪으면서 추천하는 몇 가지 루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준 선택지를 골라봤어요. 크게 대기업, 금융권, 개발 중심 기업들, 대학원이 있죠. 빨리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대학원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먼저 대기업이랑 금융권 쪽을 보시면은 선배들과의 대담 같은 것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시다시피 많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학점, 대외 활동, 감동적인 일화, 그리고 해당 은행 관련 스토리. 저는 저 나름대로 다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에 학점 챙기고 교환학생 다녀오고 동아리 활동하고 등등 했었는데 그래도 자소서를 써보려고 하니까 글자 수를 채우기도 막막하고 자소서 자체가 좀 밋밋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군데 지원하면서 반드시 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같은 거를 적당히 적으니까 면접에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에 반해서 개발 중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가지, 개발 경험, 지식, 호태.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했어요. 먼저 이력서나 면접의 토대가 되는 개발 경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개발 경험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루트는 여기 있는 무료 개발 교육이에요.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면 바로 해도 좋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듣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북캠이랑 우테코예요. 먼저 제가 들었던 북캠을 설명드리면은 풀스택이지만 JS 기준이라 다소 프론트엔드 중심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아직까지는 스프링 공화국이기 때문에 백엔드 커리어로 가시고 싶으시면은 스프링 백엔드를 따로 준비해야 되긴 하는데 JS로 기본적인 백엔드 교육을 받고 프레임워크만 바뀌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풀스택에 욕심이 있으시고 프론트 백엔드 관계없이 인맥을 쌓고 싶은 분들은 꼭 추천드려요. 우테코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로 지원할 경우 스프링을 가르치기 때문에 좀 더 스프링 중심으로 깊게 배울 수 있어요. 아쉽게도 사기 서류 지원이 얼마 전에 끝났지만 지원하실 분들은 다음에 꼭 지원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9개월 동안 프론트 또는 백엔드를 골라서 배우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저 때는 두 교육 모두 대부분 네이버 인턴 또는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이버 최종 선발이 되지 않더라도 눈에 띄는 개발 경험을 가져가실 수 있었어요. 졸업반 아닌 분들은 거의 체험형 인턴으로 최종 면접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복캠 자소서 양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필요하시면은 후에 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요청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또 무료 교육이라고 하면은 소마랑 사피가 있는데 소마 같은 경우는 경험하신 분께 들어보니까 교육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이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피도 좋은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 같은 거에 맞는 교육은 북캠이랑 오트코라고 생각하고 사피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 테크에 맞는 교육 같아요. 그래도 둘 다 매달 100만 원을 챙겨주니까 들으면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교육들이 있는데 저 때도 경쟁률이 심했지만 요새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북캠 최근 지원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호텔랑 컴퓨터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내는데 둘 다 해당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마도 코트를 뚫어야 하고 사피는 논리적 싸움이라 뚫더라고 면접도 봐야 되고 그래서 무료 교육 듣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안 된다 싶으시면은 실전 중심의 개발 학원도 좀 추천드립니다. 코드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북캠 진행하시는 교육기관인데 돈을 내면 북캠과 같은 양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도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들었지만 무료 교육인 북캠보다는 경쟁률이 그나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듣고 유어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장 추천드리지만 교육을 듣지 못하더라도 힘들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스스로 배우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도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PPT에서 설명한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대기업 인턴 개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교육, 다음에 프로젝트, 인턴이라는 스토리라인이 있으니 자소서 쓰기도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인턴 선출 과정은 취업 과정이랑 거의 비슷해서 이 다음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 경험을 쌓으셨으면은 본격적으로 취준에 뛰어들면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코테,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면접. 그래서 먼저 코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때는 코테가 쉽거나 코테가 없는 기업들도 존재를 했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코테를 보셔가지고 거의 필수로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코테 러버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 풀었었어요. 코테는 역시 시간을 들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좀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은 경우 리코드 유료 결제도 있는데 매달 유료 결제를 하면은 기업별 출제 문제, 솔루션을 볼 수 있어서 코트에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저 때도 많은 기업들이 리코드로 문제를 냈었어서 좀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은 해요. 이 밑에 518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알고리즘을 풀었다. 링크는 다양한 코트 사이트 정보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혼자서 하기에는 아직 막막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무료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 삼성 RCDS 알고리즘 특강, 뭐 이런 국비전 알고리즘 특강을 듣고 하루 종일 알고리즘을 풀고 오신 분들은 카카오 코테 정도는 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은 자기소개서랑 이력서인데 이력서 부분은 정말 앞에 말씀드린 개발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자소서에도 개발 경험이 있으면 훨씬 글쓰기가 편해집니다. 강점, 역경 같은 인성 질문들도 다 프로젝트 경험에서 느낀점을 쓰면 돼가지고 꼭 개발 경험을 먼저 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다 작성을 하시고 코테도 어느 정도 된다 싶으시면은 몽땅 지원하고 회사 면접에서 부르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생각이 없었던 기업들도 원티더에서 이력서 작성하고 원클릭으로 다 지원했어요. 필요한 경력, 내역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백엔드 개발자 포지션만 보고 지원을 하니까 40군데 중에서 한 10군데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면접 가서 회사 분위기도 보고 면접 경험들을 통해서 제 면접 답변들을 강화할 수 있으니 일단 많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은 나중에 지원을 해야겠죠. 면접에서는 보통 프로젝트 경험이랑 개발 지식을 물어보시는데 프로젝트 경험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예상되는 질문과 대답들 이걸 준비해 간 다음에 면접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 되고요. 개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페이지들을 좀 외워가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백엔드니까 토비도 좀 오래된 스프링 버전을 쓰기는 하는데 한번 훑으면서 스프링에 대한 심도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았어요. 저는 블로그에다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작성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면접 보기 전날에 이렇게 종류별로 한 번씩 적고 가면 좀 더 수월하게 대답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유어실 친구들 붙잡아가지고 면접 연습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상으로 내용은 끝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두나무 채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도 첫 스타트 기회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북캠 사람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양질의 교육 경쟁률들이 더 치열해져가지고 제 경험을 공유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조금 의문이 있기도 했지만 이 발표로 불안감을 좀 덜고 시즌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